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에 지방에 거주하는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는 탓에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동생을 제가 돌보면서 다른 남배들보다는 조금 더 서로에게 애착이 있습니다. 동생은 맛있는 게 생겨도 저와 함께 나눠 먹으려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곤 했던 착한 아이입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대학을 포기하고 제가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한 달을 열심히 일하고 동생에게 오시며 용돈을 줄 때면 고생한 일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동생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러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제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제게 지금의 매제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매제를 처음 볼 때 제가 받은 첫인상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일단 많이 날려 보이는 외모와 가벼운 말투가 너무 거슬렸습니다. 나름 능청스럽게 저를 대한다고 했던 행동과 말들이 신뢰가 가질 않더군요. 저는 딱 잘라 동생에게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때 매제 직업이 통신업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폰팔이었다고 하네요. 절대 제 동생을 그런 놈에게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훤히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동생을 그런 불구덩이로 밀어넣겠습니까? 부모님께도 절대 저놈은 안 된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뭐에 홀리기라도 했는지 저희 가족의 반대에 심하게 반응하더군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서 이 사람이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다며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즈음 저는 난생 처음 동생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동생보다는 친구처럼 지내던 녀석이 이렇게 화를 내며 발끈하니 전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집도 나가고 가족이랑 연을 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고 나서야 저와 부모님은 동생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찝찝한 기분으로 나간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서로 마치고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매제가 결혼 자금으로 준비한 돈이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참나, 저랑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30대 초반의 남자가 결혼 자금이라고 모아둘 게 고작 300만 원이라니. 매제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영업으로 돈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자기는 그나마 현실 감각이 깨어있어 돈을 모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짓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밥상을 뒤엎고 이 결혼을 무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동생의 눈치만 볼 뿐 아무 말씀도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은 작은 원룸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것저것 갖춰놓고 시작하는 요즘 사람들이 한심하다며 옛날에는 다들 작게 시작해서 살림을 키워나간 거라고 서로 마음만 있으면 원룸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말은 사돈어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 아들의 그 아버지라니 앞이 훤히 보이는 결혼이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동생은 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랑 연을 끊겠다고 하는데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욕을 삼켰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동생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랑 결혼이 하고 싶니?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결혼을 무르자고 말할 거라면 내게 말하지 마. 이미 허락해놓고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무슨 짓이야? 저는 한숨만 푹푹 쉬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결혼이니 허락할게. 그런데 네가 시집가서 원룸에서 지낸다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동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참 가엾고 평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봉투를 꺼내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건넨 봉투에 든 것은 아파트 청약 당첨 확인서였습니다. 결혼도 못한 제가 집도 없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 큰일이다 싶어 여기저기 청약을 넣어두었는데 아주 운이 좋게 당첨된 아파트였습니다. 계약금까진 넣었어. 중도금도 어떻게든 해결해줄게. 너 결혼하면 이 집 들어가서 살아. 명의는 너네 몇 년 살면 바꿔줄게. 동생은 봉투를 열어보고는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다독이며 잘 살라고, 그러면 다 갚은 거라며 달래주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그해 가을 제 동생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잘 살기를 바랬고 결혼하고부터는 매제도 나은 사람으로 바뀌길 기도했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결혼 이후 매제를 만날 때마다 매제는 매번 새로운 명함을 제게 건넸습니다. 어떨 때는 땡땡 재무설계사 과정이었다가 몇 개월이 지나고 보면 땡땡 상사 컨설턴트에, 명함에 적힌 매제의 직책은 화려했지만 실상은 어디에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직장을 옮기며 집에는 돈 한 푼 가져다 주지 못하는 밥버러지였습니다. 동생은 매제가 벌어다주는 돈이 없으니 직장일에 저녁이면 블로그에 글을 쓰는 부업까지 하며 아둥바둥 살고 있더군요. 그러길래 내가 말릴 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지 그랬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힘들게 사는 동생에게 이 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이따금 동생을 불러내 저녁도 사주고 생활비도 지어주며 다시 돌려보내곤 했죠. 그런 생활이 몇 개월간 이어지다가 동생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이라고는 한치도 못하는 애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이서 밥도 못 먹고 사는데 덜컥 애까지 갖다니. 매제를 불러냈습니다. 서운한 소리를 하기 싫어 매번 웃기만 했던 저이지만 그날은 매제를 향해 모진말을 퍼부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가장이면 책임감을 가지라며 혼을 냈죠. 매제는 그날도 실실 웃으며 능청스럽게 상황을 넘기려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제를 다시 불러냈을 땐 정과는 갈리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많이 달라진 매제의 모습을 보면서 내심 놀랐지만 그날도 매제에게 쓴소리를 했었습니다. 한참을 듣던 매제는 제게 자기 앞가림은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하네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더 혼을 내려던 찰나에 매제는 제게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입금된 내역이었는데 70만원, 110만원, 90만원 등등 대충 액수가 600만원이 넘게 찍혀있더군요. 그게 다 일주일 사이에 번 돈이라는 건데 저는 매제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지만 매제는 웃기만 할 뿐 제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건 돈은 벌어와서 다행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매제가 큰 돈을 벌어온다고 하니 더 불안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로 번 돈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날 조금 늦은 저녁에 동생네를 찾아갔습니다. 명확히 돈의 출처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찾아간 동생 집 앞에서 벨을 눌렀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아한 맘에 몇 번을 더 벨을 눌렀고 곧이어 동생의 집에서는 낯선 남자가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동생이 걱정되어 도망가는 남자를 무시한 채 집 안으로 달려갔고 침대에 기대어 울고 있는 동생을 발견했습니다. 외투를 벗어 동생에게 입혀주며 방금 나간 남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동생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제 품에서 서럽게 울더군요. 한참을 진정시킨 뒤에야 동생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나 진짜 죽고 싶어. 라는 말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매제가 제 동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낯선 남자들은 동생네 집으로 불러들여 성관계를 갖게 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매제가 이렇게 안 하면 곧 태어날 우리 아기랑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는다고 협박을 해서 하는 수 없이 응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임신한 아내에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이 새끼가 도대체 어디서 그 큰 돈을 벌어왔나 했더니 더는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만류하는 동생을 뿌리치고 매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처라는 소리에 찾아간 카페에서 매제를 보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다짜고짜 뺨을 때리는 제게 매제는 미쳤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뺨을 계속 쳤습니다. 그 새끼도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건지 뺨이 시뻘개질 때까지 맞다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하네요. 아내랑 아기를 먹여 살리려고 그랬다고 이해해달라는데 저는 그 새끼 얼굴을 구둣발로 짓밟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서 매제의 계좌로 입금 내역을 보니 일주일 동안 무려 70명이 넘는 남자들이 나왔다고 하네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매제는 실형을 받았고 동생은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워낙 빌털터리인지라 받아낸 위자료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동생의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실형 받는 것만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여동생이 말리는 바람을 참았습니다. 저까지 잘못되면 자신은 살 수가 없다는 동생. 왜 이렇게 미련한가 싶기도 하고 속이 터지게 화가 나기도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동생인 걸 말이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